(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올해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곤 하는데요. 검은 호랑이의 해, 익사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까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2022년 재미보라 팀의 첫 방송인 오늘, 새해 달라지는 익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재미보라 식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철입니다. 오늘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현정입니다. 저도 끝나셨나요? 짧게. 네. 예, 반갑습니다. 한가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네. 이번 녹음이 저희가 준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늦어지면서 저희 이번에 올해 새로 참여하게 된 박면진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기획회의까지 다 참여하시고 대본도 작성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번 녹음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셔서 좀 아쉽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 잡아주고 계신 노은희 선생님도 오늘 네, 부의해 주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참여를 해주셨는데 노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 관련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할 때 관련해서 내용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저희 새로운 이렇게 활동 회원들도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소식 더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네, 미디어센터 인사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지기현 선생님 도와주시죠. 우리 담당했던 선생님이 네, 유재훈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세팅을 진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네, 화면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 나오시고는 있으시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연말에도 방송을 한번 하려고 했었죠. 맞아요. 네, 1년간 재미보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 송별회처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녹음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네. 2021년에는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가 많았어요. 재미보라 팀에도 맞아. 1년간 보이는 라디오를 도전을 해보게 되었고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도전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번 회차 시작에 앞서서 작년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거나 라이브 방송 후기 같은 거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씩. 네. 네,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일 기억나는 건 저는 갑자기 제가 통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에 전혀 모르는데 통기타 치는 노래 부르는 팀은 사회를 부탁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네. 갑자기 사회를 봤던 기억이 제일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 잘 보셔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 예. 그래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 선물도 하나 받긴 받았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맞아요. 선생님이 원래 저희 팀이었는데 갑자기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빠지시고 다른 팀 사회를 봐주셨었죠. 맞아. 네네. 근데 그건 나연 선생님도 그러셨었잖아요. 그죠? 네, 저도 갑자기 그 정신건강센터에 같이 그러셨군요. 진행을 네. 맡아달라고 해서 같이 공동 진행을 했었고 또 그때 또 공부를 조금 해보니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어쩌어찌해서 생방송도 하게 됐고 또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팀은 나 선생님 없었으면 방송이 안 됐을까요? 혼자 잘하지도 않았을까? 예. 아, 그랬을까요? 막 퀴즈 같은 것도 그때 보니까 준비를 막 많이 어, 해오셨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맞아 많이 하셨었어. 네, 선생님. 저요. 네, 저는 궁금해요. 얼떨결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저는 재미보라가 재미를 보자라는 뜻인 줄 알았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보이는 라디오를 줄여서 재미보라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작년 중반부터 했었는데 할 때부터 생방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랬구나. 예. 어떻게 하는지 정신없이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녹화 방송이라고 해서 예, 조금 부담이 줄었습니다만은 뭐 다양한 그 재미있는 경험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 우리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 우리 그 10월에 했던 그 행사가 제일 그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한 2번, 3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진짜 참여자를 막 늘렸으면 좋겠어. 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저는 그 잊어버리지 않아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 총회 하자고 해놓고 자꾸 연기돼 가지고요. 맞아. 그 우리 라이브 방송도 연기됐지 못했지만은 총회가 계속 연기돼 가지고 네, 지금도 네. 못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총회가 필요한데. 그러게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죠. 맞아요. 네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 맞아요. 제 얘기 안 했죠? 네. 저도 맞아요. 작년에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처음 도전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라이브 방송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건 저희가 녹음할 때 이렇게 저희만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네. 라이브 방송할 때 다른 팀들 참여하고 녹음하는 모습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미인 라디오에 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지켜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다른 맞아. 팀 방송을. 그래서 진짜로 난 선생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많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더. 맞아. 좀 더 다양한 활동,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제도 저희가 못 생각했던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방- 학생들도 했었고 젊은 방송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는 해요. 듣는 게 더 재밌어. 맞아. 하는 건 부담돼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2022년에는 저희 재미보라에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신지 혹시 어떤 이야기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새해 계획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요. 미륵사지 주재원을 앞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륵사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뉴스를 이렇게 우리 라디오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다음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 아이가 요번에 대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큰애가.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문화들이 새로운 문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획회의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제 차례가 됐을 때는 새로운 문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네. 세대 통합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한번 그럼 신문물 전파로 이번에 아마 많이 그 시간으로 한 3시간, 4시간 해도 재밌을 것 부족하지 같네요. 않을 것 같은. 그런 거 한번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혹시 간단한 뭐 예가 있을까요? 뭐 너무 길면 지금 그런가? 어렵겠지만 간단한 예로는 이제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요즘 아이들은 많아야 둘, 정말 네. 많으면 저처럼 셋. 그쵸. 네, 그래서 언니가 없거나 오빠가 없거나 남동생이 없거나 맞아요. 여동생이 없거나 자매가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로 자기네들끼리 의남매를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빠가 게 없는 애는 있구나. 이렇게 의남매, 의자매 이렇게 맺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헤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재밌겠네요. 그런 이야기도. 네. 한가만 선생님. 또 제 차례인가요? 네, 선생님 차례예요. 저는 뭐 사실 크게 준비한 건 없지만 금년부터 그 익산이 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해서 이러한 뭐 방송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관계자님들 많이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지원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네. 뭐 하면서 같이 재밌게 하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녹음이 2월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월 19일인데요. 네. 2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익산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네. 다이롬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2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 네. 있는데 다행이다. 오프라인으로는 3월 초부터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조금 네.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잘 알기 어려운 것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방송 겸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새해에는 세대 통합 이야기도 나눠보고 익산 지원 소식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하면은 2022년에 재미보라가 다양한 이야기로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첫 녹음이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네, 노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번 주제죠. 새해 달라지는 익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먼저 최은천 선생님께서는 미륵사지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 들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묵은 얘기긴 한데 아, 네네. 제가 미륵사지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미륵사지를 좀 소개해주고 싶고 그리고 익산시가 미륵사지와 늘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륵사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뉴스를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륵사지에 관한 종합적인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륵사지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는 석탑 준공이 석탑이 그러니까 1380년 전에 세워졌다고 하죠. 그 석탑이 세워진 게 백제무왕 서기 639년에 세워졌는데 제가 옛날 역사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요. 총 면적이 10만 8,743평방미터 약 3만 3천 평이나 되는 부지에 탑이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뉴스를 다 전해드리기는 좀 묵은 뉴스여가지고 최근 뉴스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의 어린이 이 박물관이 익산 국립박물관과 함께 이번에 오픈을 했죠. 네. 그래서 22년 1월 11일에 개관식을 가졌는데 이달 말까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한번 그 관람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박물관은 1층에 전시실이 있고요. 지하에는 다목적 강당이 있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유지가 되고요.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적 밀착형 전시 체험 공간으로 7세에서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오후 3시 50분까지 운영합니다. 보통 박물관이 월요일 휴관인 것에 비해 어린이 박물관은 일요일에도 휴관을 한다는 점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월 말까지만 시범 운영하고 할 때만 일요일도 쉬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용 방법이 1일 3회 사전 예약한 어린이 30명, 부모님은 제외하고 매회 30명만 미리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예약을 해야지 갈 수가 있네요. 예약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현장에서 예약한 사람이 안 온 자녀석이 거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약이 필수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도 가능한데 단체는 1, 2, 3회 중에 1회만 가능하답니다. 네, 이런 좀 다 남다른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린이 박물관을 이용하시고 싶으시면 사전에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월 22일에 열었으면 뭐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네, 1월 11일. 예. 11일. 네네. 예. 근데 그 위치가 미륵사지 안에 있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박물관 유물전시관은 그게 도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2015년에 이렇게 국립박물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면서
다시 그러면 예전 박물관 있던 그 건물이 어린이 박물관으로 이렇게 바뀐 그렇죠. 건가요? 그걸 한 2년여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어린이 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저희 미륵사지가 더욱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짜 생긴 게 좋은 것 같긴 한 게 국립박물관, 익산박물관 가보면 어린이들은 썩 좋아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 이제 저희 같이 성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유물의 가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 박물관 그렇지. 생긴 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최신 이렇게 기술과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VR 네.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이 현장 밀착형 이 미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린이만 들어간다니까 저희는 보기가 어른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아니야. 제가 가봤는데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은 그렇죠. 가능한데 그래요? 네, 어른만 가면 안 되고 어린이를 네. 동반해서 가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좀- 못 가겠네요. 네, 조카를 데리고 가시던가 그럼- 좀 조-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게. 조카를 데리고 가야겠네요. 전혀 그러면. 1층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네, 없어서. 네. 그래서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 하고 그러네요. 네. 아이 동반해야 되는 거. 네. 조카나 아들이나 손자나 네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연 선생님 네. 준비하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익산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다로 주제를 잡았고요. 2022년에서 23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익산 방문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이해서 익산시는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비가 지원받는 게 100억,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5년 동안 이제 이거를 조성을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에 한 240개 정도의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작년까지 해서 18개가 선정이 됐고 아마 올해까지 해서 제가 기사는 잊어버렸지만 한 30개 정도 총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제 19년도에 한번 했다가 떨어지고 20년도에 예비 선정됐다가 또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또 같이 해서 이제 작년에 됐고요. 또 네, 여기 나와 있네. 여기에 법정문화도시는 앞으로 22년까지 총 30곳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써 있네요. 네, 제 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시는 앞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익산 대표 관광지 12곳을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곳들 네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미륵사지. 맞아요. 네. 미륵사지. 왕국리 석탑. 맞아요. 네. 또 그리고 뭐가 제가 있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교도소 세트장, 근대 역사관, 나바이 성당, 보석박물관, 마한박물관, 가람문학관, 용안 생태습지공원, 함나 한옥 체험관, 웅포 곰개나루, 고룡마을 대나무숲 등 해서 12개를 했는데 많이 다들 가보신 근현대사 어디죠? 근현대사가 이거 그 문화예술의 거리에 있는 그 근대사박물관 그쪽인가? 박물관 네네. 맞죠? 전에 계셨던 네네. 데. 네, 제가 네네. 네네 맞던 무슨 의원 옛날 병원 건물 삼산 의원인가? 네. 무슨 병원 건물을 이렇게 블럭하듯이 그대로 쪼개가지고 네. 다시 가져와서 벽돌 하나하나 깨서 다시. 그러니까는 아. 이제 앞쪽에는 그걸 쓰고 뒤쪽에는 이제 부족하니까 새로운 부분 넣어서 그거를 그랬군요. 복원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적인 이제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가치는 되게 크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한박물관? 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마한박물관은 그 우리 어디지? 서동공원. 네, 맞아. 서동공원에 가면 초입 부분에 주차장 네네. 오른쪽으로 네. 박물관이 조그맣게 있는데 네. 나름 괜찮아요. 그죠? 네네. 네, 새로운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희가 서동 공원은 네, 가봤는데. 익산이 저희가 백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마한 시대를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야 네, 됩니다. 예, 예. 예, 마한 시대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마한 박물관이 서동공원 주차장 앞에 예, 오른쪽에 네, 있어요.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주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복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서 공원 산책도 하고 박물관도 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2군데 정도 못 가보긴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 익산 사람들이 많이 아는, 자주 가보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거냐 하면은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를 육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도소 세트장 있잖아요. 그거를 이색 교도소로 조성을 할 거고 곰기 나루토도 이제 관광 명소화 시켜서 네,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우리가 와서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형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익산 방문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500만이 찾는 고백. 사랑의 고백이 아니고 고백. 네, 고백 도시로 거듭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컴백이라고 하는데 고백, 뭐 어쨌건 다시 오게. 그래서 더불어 총 327억 원을 투입해서 마동 테니스 공원장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거고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복합 건물 등 대규모 체육 시설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 많은 수요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좀 길어요. 아니, 기대가 됩니다. 좀 익산이 어찌됐든 뭔가를 한다고 하니 저도 기대가 크거든요. 이제 세계 문화 사업 일환으로 익산 근현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마을 역사 탐방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을 하고 보석사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해서 역사 문화 도시로 탈바꿈할 계획이며 또 왕도 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 전당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겨줄까요? 네, 하시죠. 이거는 짧게 갈게요. 네. 우리 그 하나로 도로가 개통을 했어요. 이게 많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착공을 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오랫동안 그 안에 민원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고 되게 좀 복잡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했든 작년 12월에 개통을 했고요. 하루 통행량이 한 2,400여 대 정도 된대요. 그래서 처음보다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수도권까지는 한 30km 정도 단축을 해서 한 20-30분 정도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 하나.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도로를 타면. 이 도로를 타면요. 이 도로를 안 탈 때 가봐가지고 한 30분, 20분, 30분 정도 단축이 됐대요. 그러니까 한 2시간 10분, 20분 그렇게 단축됐을까요? 최대한 빨라졌는데 정답 이 문제의 답은 그때 달라요. 네, 그게 정답이겠네요. 맞아요. 여쭤가 한번 내보았고요. 일단 이거를 개통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나왔던 게 이렇게 IC가 연무 IC로 돼 있대요. 나올 때 보면 근데 이제 익산을 한 번도 언급이 돼 있지 않아서 나올 때 이게 가면 익산이 나온다는 걸 모른대요. 일단 나와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익산시는 이제 이 요금소나 IC를 연무 북익산 요금소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요청할 예정인데 나와 보니 익산에 가는 길이 나오는 거고 일단 나오면 이제 충남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익산이 좀 더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도로를 한번 타봤습니다. 갈 때. 근데 그게 그 하나로 도로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쭉 가면 진짜 바로 연무 IC로 바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꺾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가면.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편의성이 좋아졌고요. 그 연무 IC가 이제 그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있는 그 연무 IC, 그러니까 그쪽이니까 대전을 가시려면 그쪽 가시면 조금 복잡하고 서울을 가시려면 서울 쪽으로 가실 때는 그게 훨씬 빠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방송 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못 가봤어요. 갔다 왔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카프 선생님. 말씀하세요. 우리 최승찬 선생님 아까 미륵사지 조금 하실 게 더 있으셨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전체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짧게. 아니 그래도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뭐 저 준비는 돼 있는데 우리 나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다 할 걸 그랬나? 그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륵사지에 관해서 익산 시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문화도시로도 됐으니까
이제 문화가 역사 문화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네네. 미륵사지하고 우리 왕궁 탑이 있다는 거, 왕궁이 네, 있다는 것은 익산의 굉장한 보물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륵사지 석탑이 보물 11호잖아요. 네, 네. 네. 이걸 퀴즈로 낼 텐데 그랬네요. 그래도 됐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 그러면은 NG 하시고 다시 그래서- 우리 정답 다 아는 거지. 네. 그래서 저기 미륵사지 11호가 국보 네. 11호여가지고 네. 지금 그걸 해체 보수하는데 20년이 걸렸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것이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9년 18월인가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완전히 돼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륵사지 동탑은 대단히 미워하거든요. 역사학자들은 그게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또 모르는 저희들은 있으니까 좋아요. 그 네. 석으로 된 그 네, 네. 새로- 돌로 아, 된, 새로운 새로 네, 만든 네, 거. 새로 만든 탑. 네네네. 이제 그 탑이 어떤 역사적 고증이 없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미워하는데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되는 거지. 네. 예. 그리고 석탑, 서탑이 완전히 완전체가 아닌데 그쵸, 예. 이게 기울어져 완전체가 되면은 동탑처럼 되는 네.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륵사지가 이 관광지로 조성이 되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네.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끝나서 음. 모든 부대 시설이나 주차장, 도로 모든 것들이 완비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륵사지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제가 그 동네 삽니다. 네. 네, 그러다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미륵사지 주차장도 막 그 뭐 공사 넓어졌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다 했어요. 아니 넓어졌어요. 끝났습니까? 네네. 아, 네, 네. 네, 조성 사업이 관광지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미륵사지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또 부대 시설 그 부지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네네. 우리 재미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미륵사지가요 되게 아까워요 실은 우리만 이렇게 보고 또 관심이 있어야 가지는 곳이잖아요 실은.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반갑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이거를 해놓고 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잊고 지내는 것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광고해주고 홍보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 더 방문하고 또 타인에게 좀 더 광고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화도시가 더 되겠죠. 예. 네. 익산시 카톡 친구도 카카오톡 보내주잖아요 메시지. 네, 맞아. 그럴 때 자주 상기시켜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상기를 해주면 확실히 그걸 보면 자주 가게 되거든요. 그치, 맞아. 맞아요. 네. 그 서탑 복원은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 최종본이 그렇게 나온 걸로 이제 미륵사지 해서, 석탑이요? 네. 지금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 그 미륵사지 정문 광장에 가면 네. 미륵사지 복원도가 그려져 있어요. 예. 네. 그걸 꼼꼼히 봐야지 보이는데 네. 미륵사지가 복원되면은 이가람 2탑, 3탑 이가람 네. 그런 그 완전히 복원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복원될 거다. 지금 부지 조성하는 규모가 그 복원을 목표로 하고 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홀로그램 같은 거 이용해서도 한번 가상 복원 이런 걸 좀 해보는 미리 것도 보여주는 네. 것도. 그 나중에 그것도 좀 좋겠죠. 네, 익산시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을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저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이건 사실은 뭐 새해가 돼서 바뀌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회의도 좀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익산에 계시는 분들도 식품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있는 줄은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뭘 하는 곳인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사는 해왔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네.
뭐 이렇게 많이 있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예전에 그 이한수 시장 계실 때 유치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됐죠. 근데 그렇게 이제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익산을 유치하게 된 거는 원래 식품산업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있던 것들을 좀 집적화해서 한 군데에서 연구개발도 지원하고 물류 유통도 같이 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로 해서 만들어졌고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익산에 있으니까 익산시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국가기관이어서 원래는 과천에 처음에 시작할 때 과천에서 있다가 이제 이 왕궁에 만들어져서 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잠깐 보시면 우리 이제 식품 산업이 전북이 준비하는 그리고 전북이 그 앞장서고 있는 전북의 미래 그리고 전북 100년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전초 기조로 해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전북이 이제 전통적인 농도였고 그 아무튼 경작을 되게 많이 하는 네네. 그런 벽이니까요. 농업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식품도 같이 그래서 이게 오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혁신도시로 내려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약 7조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식품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푸드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 하는 이제 그 목표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232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업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해주는 한국식품산업 그 클러스터 진흥원이 있고요. 옛날에는 지원센터였는데 그 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흥원이 여러 이제 그 입주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지는 다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공단이죠. 거기에 이제 다 들어오면 그거를 그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이 관리를 해주면서 연구개발이나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제 원료나 이런 거부터 포장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형이 있잖아요. 뭐 가루도 있고 뭐 그 액체도 있고 뭐 이런 제형도 어떻게 그 식품에 맞게 해주냐 뭐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터인데요. 그 제가 이제 막 말을 준비한 거를 대충 보고 이제 하니까 제가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대 기업 지원 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그 이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에 그 시설이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인데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원료 조달에서 연구, 제조, 마케팅, 인력 공급,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가 좀 완성본이 아니고 이제 1단계 마치고 2단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 전에 거기 이제 아파트가 그 분양이 돼서 거기 이제 좀 정주 시설이 좀 갖춰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불편한 점은 사실은 시내하고 거리가 멀어. 맞아요. 멀어. 그 부분이 좀 해결을 해야 될 그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박다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차례예요. 네네. 제가 예비 질문을 만들어 왔었죠. 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대본 보면서. 예. 입주 기업 중에 저희가 혹시 잘 알만한 식품 기업들도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아니 거기 가시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거는 풀무원이에요. 예, 풀무원이 들어와 있는데 풀무원이 뭐 다 이사 온 건 아니고 풀무원 중에 이제 김치 공장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김치는 수출용 이라고 합니다. 수출용 김치를 하는 공장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이제 하림 중에 이제 일부 그 브랜치가 들어와 있고 기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기업은 많은데 이제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뭐구나 하는 것을 아는 데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근데 요즘 혹시 콤부차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그거 방탄소년단이 좋아한대요. 네.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그렇게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예. 콤부차를요. 네, 제가 우리 여기서 잠깐 콤부차 소개해 주시면 근데 그거 뭐예요 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메밀차나 홍차를 네. 발효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먹기에 좋고 새콤달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주로 홍차를 발효시킨 그러니까 홍차하고 약간의 당분을 넣어가지고 그 네네. 종균을 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열흘에서 2주 이렇게 네. 푹 놔두면 그 약간의 탄산과 그 저기가 그런 탄산. 그런 음료로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몸에도 좋고 건강에 이제 좋으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줘서 많이 애용을 하는데 그 콤부차 회사가 여기 입주를 해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까? 예, 예. 네네. 제가 그래서 가끔 딸 친구한테 선물을 받은 게 맞아. 콤부차인데 거기 들어와 있어서 선물을 하는 나도 거예요. 받았는데 선물. 그래요? 네네. 근데 먹기 좋아요. 네. 희석해서 마셔도 되고 그냥 마셔도 되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저희 지금 클러스터에 세계적인 기업은 들어와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아직은 있어요. 없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되고 싶은 기업들은 회사들이 대부분 있죠. 그렇군요. 네. 이제 원래는 뭐 임시 이런데 뭐 단홍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좀 있긴 한데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타지에 있는 업체들도 개발을 위해서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라도 이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익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좀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좀 와주는 것이 그러니까요. 회사에 요 클러스터를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할 텐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뉴스에 자주 입주하는 기업을 소개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진화만 가봤거든요. 그렇죠. 네, 지나다니면서 이게 처음에 뉴스를 접했을 때 여기가 어디지? 왕국리가 좀 넓잖아요. 그 근마 쪽 어디 구성탱이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혀 몰랐었는데 익산 IC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나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보석박물관 못 가서 오른쪽에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최근에 이런 그 조형물도 하나 세워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끊어진 반지 같이 반지 안쪽이 거기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주소 네. 자체도 뭐 왕국면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소만 봐도 그래 어디지 싶었는데 나도 몰랐었어요. 그걸 주소를 국가식품로로 아예 도로명 주소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들으면 국가식품로 몇 번에 있는 회사다. 혹시 식품 클러스터 그 입주한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조금 불편한데 맞아요. 555번 그 가덕버스 555번을 타면 그 큰 길가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20분.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 그 식품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거기 진흥원 기업들. 그 진흥원 본관에 가면 그냥 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전시돼 있고 그런 걸 이제 뭐 구매하거나 이런 거는 있는데 아직 이렇게 일반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 조금 제가 진흥원장님께 전화를 한번 근데 그거 농담이고요. 말씀하신 것도 더 크게 만들면 좋겠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네. 거기 진흥원 안에 있는 샵에 가면 저희가 시중에는 못 구하는데 이제 보지 못하는 신기한 식품들이 많이 팔아요. 이제 그 안에 입주한 업체들이 만든 것들을 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더 훨씬 커서 정말 마트처럼 약간 그렇게 되면은 훨씬 사실은 식료품이니까 먹어보고 사보고 그게 체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식품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 크게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아마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외지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맞아요. 그 외진 곳이다 보니까 네. 슈퍼도 하나 없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제 편의점도 들어오고 뭐 이제 이렇게 바뀌고 지금 이제 아파트가 좀 몇 년 후면은 뭐 들어서면 조금 더 그런 인프라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쨌건 전국에 이런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유일한 그 기관인 익산에 있는데 네네. 우리 익산 시민분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예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영등 이동 일대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네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을 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네. 영등 이동 일대가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네. 영등 2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등동은 행정동으로 이제 영등 1동, 영등 2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영등 2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영등 도서관, 마한초등학교, 백제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구역당 이제 최대 5년간 최대 12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영등 2동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0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요. 익산에서 영등 2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산에서 무엇을 산다, 예를 들어 옷을 산다, 화장품 산다 이렇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영등동에 가거든요. 그렇죠. 아마 많이들 그러실 텐데 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을 때도 지금은 모현동이라는 선택지도 있긴 하지만 네네. 보통은 영등동에서 영등동. 만났거든요.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이제 흔히 말하는 시내 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영등동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대형 마트가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중심지 역할을 맡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 같은 것도 많이 노후화되고 맞아. 거기 주차난도 너무 심하고 막 이런 그렇게 것들도 있고 영등동 자체가 이제 좀 포화 좀 상태? 쇠락해가는 네, 아, 맞아요. 예, 약간 예, 그런 예, 느낌이 예. 들어요. 공실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선정된 거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홈플러스에서부터 전자랜드까지 이어지는 큰 대로 네, 말고 네. 그 말고. 뒤쪽에 보면은 옷가게들이 많이 아. 자리 잡아 있어요. 상가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위치한 가게에 전자 상거래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서 받은 예산과는 별개로 또 이제 익산시의 뭐 그런 예산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다양한 것들을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 그 롯데마트 옆쪽에 농협. 농협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네, 안쪽 거리에 이제 청소년의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영등 이동 일대 아까 말했던 그 부도블록 노화된 것도 너무 많고 이래서 인도도 정비하는 사업을 그 상권 르네상스하고 별개로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거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그니까요. 중요한 건 주차난이에요. 네, 저도 그게 참- 가고는 싶지만 주차 때문에 안 네. 가게 되는, 피하게 되는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농협 주차장 들어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힘들게 들어갔는데 만차. 네, 그러니까요. 다시 돌아 나오기도 거기 참 힘들고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예시로 가까운 군산의 신영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깔끔해졌어요. 굉장히 공설시장이랑 신영시장 있는 쪽에 순대국밥 가게들이 있었는데 옛날엔 되게 조금 지저분해 보이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더욱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예시가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2022년에는 익산 영등 이동 일대에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좀 통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좀 끊이지 않는 이제 쇠락하지 말고 중심지 역할로 다시 맞아, 좀 맞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간 곳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정비도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주차 시설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거든요. 맞아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익산은 우리 지역 사람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은 주차 공간, 쾌적한 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뭔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면 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를 좀 네네. 기대해보고 있어요. 네. 5년에 100억이면 1년에 20억인데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예.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재작년에 네. 저희 그 영상을 만들면서 네. 네네 익산의 명소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 중앙동하고 네. 이 중앙동 예술거리하고 네. 여기 백제단길입니다. 그 길 이름이 네, 그렇게 조성하려고 네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제단길이면서 롯데마트 뒷길 네, 네, 백제단길. 네, 롯데마트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YMCA 그 수영장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쪽에 그 먹거리 아, 조성돼 있는 그렇죠. 도로. 네, 네. 그 뒷길을 아. 백제단길이라고 하고 아, 네. 거기를 조성하는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0억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대요. 그 도로 정비한 거 그건가? 네네. 그 어양동 쪽 그쪽에. 어양동이 아니라 그 길, 그- 백제단길을 네. 했는데 바닥에다 페인트도 아 칠하고 거기. 네, 맞아 저기 맞아. 뭐 하늘에 아, 만국기도 있고 달고 맞아 그 정비했었어. 길입니다. 그 길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를 다 르네상스 저희들이 이 3년 전에 그 영상 찍을 때 그걸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네, 이미 그 당시에 신청을 그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네, 거죠? 2021년 네네. 연말에 된 거죠, 선정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시작이 되는 거죠, 네. 2022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거기 갔을 때 영등동 그 먹거리 갔을 때 되게 좀 후미진 곳처럼 사람은 정말 음. 저녁에는 정말 많은데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이제 어느 날인가는 도로 포장을 다시 막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면 되게 기분은 좋긴 하고 애들이 또 주로 찾는 곳이 그곳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먹거리도 많고. 맞아요. 여기서 애들은 그 젊은 친구들 그렇죠. 거의- 네네. 네. 초등학생이 아니고 젊은. 네. 죄송합니다. 네. 청년. 네, 우리 다은 쌤 같은 청년이 많이 네, 찾는. 네, 네. 맞아요. 아, 네, 엄마 네.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돼요. 예, 예. 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로 들었죠? 아, 네. 이슬. 우리 한 분이 그 펑크를 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우리 박명진님께서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 아마- 추가로 보충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아마 그 좀 그 밀접 접촉을 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그래요. 예, 그러신 것 자발적으로 같아요. 지금 자체 결석을 지금 하신 거라서 네, 첫 방송에 예. 얼마나 나오고 싶으실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준비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맞아, 대본. 제가 네. 그래서 대본이 길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우리 방송 전에 저희가 이제 회의한 걸로는 다음에 우리 박 선생님께 한 타임을 그냥 다 드리기로 오. 어제 한번 맘대로 해봐라. 예, 그럼 다음 아예 네. 한 프로를 주지 한 꼭지가 예. 아니고 네네. 아니 뭐 진행할 수 있게 혼자. 그렇죠. 혼자 방송할 수 있게. 네. 네. 그래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다음 기회에 때 또 상의해보게요. 네.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익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미륵사지 소식과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하나로가 개통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또 영등 이동의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새해에는 익산시에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모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인 라디오, 저희는 재미보라 팀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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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